앞서 보셨던 중성동구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 전략으로 한강벨트를 첫 번째로 신경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이 강남 3구 텃밭에 전면 재배치를 해서 용산 참모가 이곳에 공천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재 영입된 인사들이 이곳을 받을 수 있게 전면 재배치하겠다라는 텃밭 전략. 세 번째가 부산 낙동강 벨트 전략입니다. 이 낙동강 벨트에 김해을 국민의힘으로선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민주당이 현역인데 이곳에 조혜진 의원 당의 중진을 출마하라라고 설득을 했고요. 조혜진 의원이 수복했습니다.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에 국회의원직에 도전합니다. 당이 제가 김해을에 출마해서 의원직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저는 숙고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을에서 저는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김해의 승리가 전국의 승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인 낙동강 벨트를 되찾겠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로 풀이되는데 벌써 지금 국민의힘 중진이 험지에 나가는 게 몇 번째입니까?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앞서 하태경,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낙동강 벨트, 낙동강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경남 양산을,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경남 김해을. 이렇게 되면 김영주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강력한 설득 그리고 요구, 이 총선 전략에 따라서 험지에 막 나가고 있어요. 네. 아마 강남 나가겠다던 박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다른 곳에 결국 당의 요청에 따라 뭐 험지라든지 아니면 중진 재배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라면 이름하여 허리띠 전술의 승리, 허리띠 전술의 승리. 벨트 전술, 벨트 전술. 낙동강 벨트와 한강 벨트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예. 마치 인천 상륙 작전하듯이 허리를 장악하는 근데 과거에 이 중진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중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죠. 예. 사실은 저항하고 뭐 일부 김기현 대표는 아직까지 저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렇다면 이 어쨌든 총선에서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이 기세가 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노림수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 중간 평가 선거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지역을 다시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아니 공격적인 국민의힘의 주도적인 선거로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조혜진 또 뭐 이렇게 서병수 이런 의원들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중물을 장제원 의원이 했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도 술렁이고 있는 PK 지역을 새롭게 리쉐이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만약 저런 흔들림이 없다면 PK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특히 부산 지역의 민주당 그 후보들의 이 경력이 거의 다 구청장급 정도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새로운 변모가 없으면 2030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따오지 못한 후과를 엄청나게 그렇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 써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은 치열하다고 보이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저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비례대표의 득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잖아요. 예전에 고대 시대 때부터 전쟁을 할 때도 전쟁 중에 치열했던 지역이 바로 한강, 뭐 낙동강 같은 굵직굵직한 강줄기가 흐르는 지역을 누가 차지하나를 두고 전쟁이 치열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열하게 험지 혹은 불출마에 보내는데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의 친명 중진, 뭐 예를 들어 다선의 정청래 의원 등 과연 누가 험지에 나가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수원, 용인이 몰려 있는 소위 반도체 벨트를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이게 바둑으로 치면은 한 수 한 수를 고민 끝에 내리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바둑을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알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까기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니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이게 먹히고 있는 거는 친윤들의 자기 희생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원모 수석이라든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험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예. 뭐 고향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앞에서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으로 불리거나 찐명으로 불리는 다선 중진 예. 그런 분들이 험지로 가거나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희생하는 얘기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비명 중심으로 누구누구 물러가라, 뭐 임종선 물러가라, 내지는 인재근 뭐 그만해라 등등 이런 그 대상이 주로는 어떤 비명 쪽 분들이기 때문에 알까기다. 그렇죠. 그래서 물러가라만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핵심 친명의 어떤 상징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먼저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비명 계통의 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 설득력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거는 용산에게도 절대 특혜를 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윤들의 희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요구를 하니까 비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완전히 뭐 사지로 내보낸 게 아니라 충분히 승산이 있는 쪽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이 좀 무사 아니라고 마치 그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마치 그 어떤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 쪽에서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찬 소장의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둑을 두고 있다면 민주당과 친명계 이재명 대표는 알까기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분석도 흥미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벨트에 있는 김두관 의원도 최병찬 부원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 탈환을 들고 나왔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친명 친문 가릴 것 없이 경쟁력 있는 현역을 부울경에 대거 배치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고 측근 친명이 먼저 결심해야 한다. 이러다 지겠다. 라는 위기감. 이런 위기감을 김두관 의원이 SNS에 썼습니다. 아마 최병찬 부원장의 분석과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산이 고향이시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김두관 의원이 이러다 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뭐 하냐? 뭐 앞서 알까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재밌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추미애 전 장관께서 대구를 나간다든지 대구 수성에 나간다든지 오히려 말하자면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실제로 그와 같은 자기 고향에 가서 험지 예. 출마를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산 차출론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물론 정성호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 자체가 뭐 굉장히 온실 같은 좋은 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친 이재명계 스스로의 어떤 말하자면 희생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뭐냐면 갈수록 더 살벌해지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거의 다 이제 분위기를 다 잡아가서 한 방향 정리로 가는 네. 상태고 지금은 뭐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립감은 훨씬 이재명 대표한테 세지고 있어서 훨씬 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